네, 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 주말에 어쨌든 미국 시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좀 우울하게 저도 보냈는데요. 일단 나스닥이 3.5%, S&P 2.9%, 다우 2.73% 빠졌는데요.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원인은 이제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게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8.6% 올라서 어쨌든 시장의 예상은 8.3%였는데 8.6% 나왔다고 해서 많이 빠진 건데요. 사실 한 목요일 정도에 미국에서는 이제 뭐 백악관 중심으로 해서 한 10% 정도까지 예상이 된다. 이래가지고 사실 목요일에 먼저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야 10%는 안 나오고 요 정도니까 사실 이게 뭐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에 더 완전 패닉셀이 나왔고요. 디테일하게 보면은 에너지가 뭐 당연히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런 거고 뭐 식자재 뭐 중고차는 이제 뭐 거의 플랫해졌고 주택 임대료도 좀 올랐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보시다시피 에너지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뭐 코로나 때 이제 연준이 뭐 파웰이 조금 늦게 대응해서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이게 고착화되고 있어서 사실 보면은 크게 보면 국가 정책적인 문제도 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얘기인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이랑 사우디가 1960, 70년대부터 이런 석유 관련된 밀월 관계 뭐 미국이 사우디 뭐 다 맹방으로 다 그런 방어도 책임져주고 이제 사우디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제 원유 어쨌든 감산, 증산 이런 거를 이렇게 마음대로 해줬었는데 최근에 뭐 이제 기자 죽이고 뭐 암살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이가 안 좋더라고들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막 터져 나오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굳이 이제 사우디한테 이렇게 목을 매지 않은 관계가 꽤 오래됐잖아요. 지금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단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많이 소원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늘 민주당 정부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이런 위기가 와도 자기네들의 어쨌든 어젠다가 태양광이니 신재생 풍력이니 이런 것들로 계속 푸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있다고 해서 갑자기 국내 셰일가스를 그렇게 바이든이 비난을 했는데 막 다 없애버리겠다 그랬잖아요. 이걸 갑자기 뭐 증산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이걸 사실 뭐 중간 선거 끝나고 나면은 좀 오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선거 전에는 자기네들 정책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얘네가 어쨌든 지금도 굉장히 바이든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딜레마가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트럼프랑 뭐 이제 중국 이때 많이 이렇게 표면화 됐지만 사실 미국 중국 갈등으로 사실 저희가 40년 정도 굉장히 태평성대를 보냈던 거는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에서 나오는 아주 값싼 소비재들이 전 세계를 돌면서 전체적인 물가를 안정을 시켰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컸던 건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어떤 이런 회사들이나 공장들을 다시 리턴시키는 움직임도 있고 중국 자체도 그때보다는 예전보다 20, 30년에 비교하면 지금 뭐 중국 임금도 뭐 거의 8배, 9배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일단 이런 인력적인 상승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게 단순히 이런 파웰의 실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제 뷰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뭐 작년 요맘때까지만 해도 인플레 문제가 전혀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디플레이션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막 인플레가 심하니까 막 이제 이유를 막 찾는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이 막 이건 이래서 저랬고 저래서 저랬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러나 저러나 금리는 계속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그냥 가만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은 엄청 심한 시기는 지났다고 보지만 롱보다는 전체적으로 숏이 조금 편한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나스닥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선들 1700 정도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일단 선반영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뭐 S&P 월봉이고 뭐 주봉이고 이런데 이 자리를 못 지키면은 S&P가 지금 이제 뭐 3,900 뭐 이 정도 되는데 3,000 뭐 한 500 정도? 그러니까 추가로 여기서 한 10%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S&P가 10% 빠진다는 건 대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쇼크가 예상이 되고요. 뭐 다우도 똑같습니다. 31,000에서 어쨌든 2만 한 8, 9천까지는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왔지만 조금 더 하락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지난주에는 사실 뭐 4일밖에 안 됐고 그 중에 하루는 제가 골프를 치느라고 제대로 대응을 못했는데 조금 의미있게 추가한 거는 한국가스공사밖에 없어요. 한국가스공사가 그나마 오르고 뭐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주 막판에 좀 오르고 해가지고 저는 뭐 금요일에 장이 많이 빠졌어도 그렇게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큰 손실을 보진 않았습니다. 약간 소폭 손실 보고 끝나서 그냥 안심하고 이제 금요일 마무리를 했는데 어쨌든 내일은 뭐 이제 떡락을 좀 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이제 최근에 뭐 이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시장이 이제 이렇게 험난하다 보니까 원래 빵이라고 하면은 뭐 페이스북, 애플, 애마존, 넷플릭스, 구글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뭐 퓨얼, 뭐 에어로스페이스,
농업, 원자력, 골드,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또, 이게 어디서, 제가 오늘 어느 채널에서 봤는데 니케이 신문인가 어디서 났던 건데, 그래서 일단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일단 인플레이션 관련된 정유랑 가스 관련주를 일단 좀 담아 놓으시는 게 일단 저는 그래도 세이프한 초이스다라고 보는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워런 버핏도 계속 여기다가 엄청 베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저씨만 따라해서 그렇게 망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에너지 베팅을 굳이 주식을 지금 하신다면 이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에어로스페이스도 어쨌든 방산, 우리나라 종목들은 특히 방산이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다시 LIG 넥스원 정도만 좀 편입을 했는데, 상위 이 두 개 정도에서 초이스를 좀 많이 하시는 게 그냥 느낌적으로는 훨씬 편해 보여요. 지금 뭐를 해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이런 쪽에서 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식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식품 식자재도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결국에는 CJ 프레시웨이나 제일제당도 이제 가격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이래가지고 어쨌든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 그리고 최근에 돼지 관련주들이 이제 꽤 있는데, 돼지 관련주들 보시면은 양돈 좀 있잖아요. 우리손 FNG, 팜스코, 팜스토리 이런 애들 있는데, 이런 애들도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어쨌든 이 시대에 맞는 인플레 관련주를 조금 채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이 어쨌든 되게 먼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로 저는 아직 다시 사진 않았지만 이번 주에 한번 다시 기회를 봐서 살 생각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리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 내용 잠깐 보시면은 테슬라, 애플, 아마존 이런 애들 더 열어놔야 된다 밑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실 이건 저는 늘 차트는 과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나고 보면 참 제가 맞은 경우도 참 많은데 사람들이 아직도 차트를 참 경시하는 것 같아요. 제발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애플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금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스닥도 조금 더 밑으로 언더퍼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솔직히 너무 어려운 금융 환경이고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계속 조금 어려운 구간이 올 여름에 지금 6월 정도, 7월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으로 보여지고, 어쨌든 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에 맞춰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려아연이나 이런 애들도, 골드는 금 관련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광물 이런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 그리고 뉴클리어도 사실 꼭 원전을 하자기보다는 그냥 대체 에너지로 조금 대응을 하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종목을 제가 다 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가스공사, 삼성 엔지니어링, SK가스, 그리고 넥스원, 하나솔루션, 그리고 CJ 제일제당, 고려아연, 이런 거는 제가 실제로 포트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솔직히 돈을 벌기 너무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 같이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